안녕하세요. 낮에는 따뜻한 날씨지만 밤은 아직까지 춥네요. 다들 안녕하신가요? 오늘은 촉법소년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야기 나누어 보려 합니다. 보통 촉법소년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늘 처벌부터 꺼냅니다. 연령을 낮출 것인가? 해제할 것인가? 강하게 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아이니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논쟁 속에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죠. 바로 피해자입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는 예전과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지 못합니다.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하고 비슷한 또래만 봐도 몸이 굳어버립니다. 그 가족은 묻습니다. 왜 우리 아이는 평생 상처를 안고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는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보호를 받습니까? 이 질문은 너무나 정당합니다. 정의는 피해자의 자리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임마누엘 칸트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사람을 어떤 목적을 위한 도구처럼 대하지 말고 그 사람 자체를 소중하게 대하라. 쉽게 말하면 누군가를 전책 논쟁의 재료나 통계 숫자로 취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제도가 피해자를 제대로 보호하고 있을까요?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는 치료비와 법적 절차를 스스로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회복은 더디기만 합니다. 반면 가해자는 보호 처분으로 끝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간극이 분노를 만듭니다. 정의는 그 존엄을 회복하는 데서 시작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분노하는 그 아이들은 어디에서 자라고 있을까요?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어 먼저 분명히 말하고 싶습니다. 한부모 가정이나 조부모 가정이 문제라는 뜻은 아닙니다. 수많은 가정이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를 정성껏 키워내고 있습니다. 문제는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그 안에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부 아이들입니다. 겉으로는 보호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문제없음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를 수 있습니다. 낡은 반지하에서 곰팡이 냄새를 맡으며 자라는 아이, 생계에 쫓긴 보호자가 하루 종일 집을 비워 사실상 방치되는 아이, 정서적 돌봄을 받을 여력이 없는 환경 속에서 혼자 버티는 아이, 이 아이들은 통계에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보육시설에 있는 아이들보다 오히려 더 보이지 않는 위치에 있습니다. 문학 속에서도 우리는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올리버 트위스트에서 올리버는 태어날 때부터 범죄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난과 방임, 무관심 속에서 점점 벼랑 끝으로 밀려납니다. 디킨스가 말하고자 한 것은 단순한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사회 구조가 아이들을 어디로 밀어내고 있는지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범죄를 눈감자는 이야기는 절대 아닙니다. 피해자의 고통은 어떤 배경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죠. 강력 범죄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책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왜 어떤 아이들은 소년이 아닌 촉법소년이 되었는가? 처벌은 사후 대응입니다. 정말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는 사전 발견이 가능한 사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범죄가 터질 때마다 분노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아니면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아이들, 가정과 학교에서 밀려나고 있는 아이들을 미리 발견하는 사회가 될 것인가? 정의는 하나만 선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피해자를 중심에 두되 다음 피해자를 만들지 않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 그 균형을 만들어내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진짜 논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안합니다. 누가 더 세게 벌 주냐의 경쟁이 아니라 누가 더 빨리 발견하느냐의 경쟁을 시작하자고요. 우리 동네 청소년 상담센터는 얼마나 가기 편한지, 위기 아동을 얼마나 빨리 찾아내는지, 피해자 지원은 얼마나 신속한지 투명하게 공개하는 겁니다. 학교, 경찰, 지자체가 한 아이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죠. 복지는 돈 몇 푼을 더 얹어주는 제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에게 너의 삶은 여기서 끝이 아니다 라고 말해주는 장치였으면 합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 덜 외롭게,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래서 결국 꿈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사회, 저는 그런 복지를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눠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걷는 밤길이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